어두운 차 안에서 작은 화면을 응시하던 여자가 갑자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여보, 나 오늘 늦어. 동생이랑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하지만 화면 속 남자 옆에 앉아있던 건 그의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죠. 아니야. 설마. 그녀가 중얼거리며 화면을 다시 확인했을 때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서로의 손을 잡으며 나누는 대화는 절대 남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차 안에서 홀로 오열하던 그녀에게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하고 얌전한 주부로 보였지만 사실 그녀에게는 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숨어 있었던 거죠.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리고 남편의 거짓말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는 일 없이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시간을 되돌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석 달 전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김민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5년째 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죠. 6시 반이면 남편 재훈이가 돌아올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늦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좀 늦어. 재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민정은 별다른 생각 없이 음식을 보온해 두었죠. 결혼 15년 동안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으니까요. 그런데 7시가 넘어서 현관문이 열렸을 때 재훈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정아, 나왔어? 재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뭔가 들뜬 듯한 톤이었죠. 민정이 거실로 나가자 재훈 옆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몸에 착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 소개할게. 우리 동생 수진이야. 재훈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순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결혼 15년 동안 재훈에게 동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동생이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시면서 생긴 동생이야. 내가 말 안 했나? 수진아, 인사해. 수진이 밝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수진이라고 해요. 오빠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민정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재훈의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언제 재혼을 했다는 걸까요? 아버님이 재혼을 언제 하셨어요? 민정이 재훈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게 한 3년 전쯤? 내가 바빠서 제대로 소개 못했네. 재훈이 대답했지만 민정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3년 전이라면 분명히 알았을 텐데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수지는 집안을 둘러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와, 정말 예쁘게 꾸며놨네요. 형님 솜씨가 좋으시구나. 고마워. 저녁은 먹었어? 민정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오빠랑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그럼 같이 먹자. 음식 많이 해놨어. 민정은 어색함을 느끼면서도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수진의 행동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수진은 재훈을 오빠라고 부르며 스스럼 없이 대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진짜 남매라면 보일 법한 편안함이 아니라 뭔가 의식적으로 친밀함을 연출하는 것 같았거든요. 오빠, 이거 정말 맛있다. 형님이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우리 민정이가 원래 요리를 잘해. 재훈이 대답했지만 민정은
그의 표정에서 평소와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을 마친 후 수진은 집 안을 구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재훈이 기꺼이 안내했고 민정은 설거지를 하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오빠, 여기가 오빠 방이야? 우리 부부 침실이고. 와, 정말 넓다. 나중에 나도 이런 집 갖고 싶어. 민정은 설거지하는 손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진짜 동생이라면 형의 침실을 그렇게 유심히 구경할 이유가 없을 텐데요. 수진이 돌아간 후 민정은 재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수진이가 정말 동생 맞아? 왜 그래? 당연히 동생이지. 재훈이 대답했지만 민정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 안 했어? 아버님이 재혼했다는 것도 처음 듣는데. 그냥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 수진이도 이제 성인이 되고 해서 연락이 닿은 거야. 재훈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의심한다는 게 스스로도 불편했거든요. 그날 밤 민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에 대한 의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남편을 의심할 수는 없었죠. 혹시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민정은 자신을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 계속 경고음을 울려댔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재훈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또다시 늦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이랑 저녁 먹고 온다. 문자를 받은 민정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재훈은 수진과 만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에는 거의 매일이었죠. 수진이가 서울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해서 재훈은 그럴듯한 이유를 댔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의심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민정은 혼자 창가에 앉아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또 수진과 저녁을 먹는다고 나간 상태였죠. 정말 동생이 맞을까? 민정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결혼 1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동생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게 말이 될까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민정이 문을 열어보니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언니, 갑자기 와서 미안해. 근처에 일이 있어서. 언니 민경은 동생의 표정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민정은 언니에게 수진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15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동생, 앞뒤가 안 맞는 재훈의 설명, 그리고 자신의 의심까지 모든 걸 말했죠. 그게 말이 돼? 15년 동안 한 번도 언급 안 한 동생이 갑자기. 민경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언니도 이상하다고 생각해? 당연히 이상하지. 재훈이가 원래 가족 이야기 잘 안 하는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동생이 있으면 얘기했을 거 아냐. 언니의 말에 민정은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단 좀 더 지켜봐. 그리고 수진이라는 애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언니가 조언했습니다. 이튿날 금요일 민정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재훈이 급한 회사 일로 주말 출장을 가게 된 거였죠. 미안해, 갑자기 부산 출장이 잡혔어. 일요일 저녁에 들어올게. 재훈이 서둘러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어떻게 해? 또 만나기로 한 거 아냐? 민정이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아, 수진이는 내가 출장 간다고 했으니까 알아서 할 거야. 재훈의 대답이 또 이상했습니다. 진짜 동생이라면 오빠가 출장 간다고 해서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할까요? 재훈이 떠난 후 민정은 수진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재훈이 수진을 카페 사장이라고 했었거든요.
민정은 재훈의 회사 근처 카페들을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페에서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형님. 수진이 깜짝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수진의 반응에서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수진 씨, 안녕하세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네요. 네. 여기가 제 카페예요. 수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정은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아담하고 예쁘게 꾸며진 카페였는데 손님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어요? 한 1년 정도 됐어요. 수진의 대답이 또 이상했습니다. 카페 사장이라고 했는데 일한다고 표현하네요. 사장님이세요? 민정이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아, 네, 맞아요. 수진이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민정은 커피를 주문하며 수진을 관찰했습니다. 수진은 계속 불안해하는 것 같았고 민정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재훈이는 출장 갔다고 들었는데 외롭지 않아요? 민정이 던진 질문에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네, 좀 그렇네요. 동생이니까 자주 연락하죠? 네, 가끔요. 수진의 답변은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진짜 동생이라면 형이 출장 간다고 하면 연락이라도 하지 않을까요? 민정이 카페를 나설 때 수진이 급하게 전화를 거는 모습을 봤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민정의 방문을 알리는 전화인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 잘 있어? 응, 잘 있어. 출장은 어때? 괜찮아. 그런데 수진이한테 연락 왔니? 역시나 수진이 재훈에게 연락했군요. 민정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왜? 아무것도 아냐. 그냥 궁금해서. 재훈의 목소리에서 뭔가 불안해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어색한 반응, 재훈의 불안한 목소리, 그리고 갈수록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민정은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재훈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출장 어땠어? 힘들었어. 그런데 수진이는 어떻게 지냈대? 재훈이 또 수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모르겠어. 연락 안 했는걸. 민정이 대답하자 재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래. 외로웠을 텐데. 정말 동생이라면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민정이 은근히 떠봤습니다. 그렇긴 하지. 재훈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혼자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정황상 수지는 재훈의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재훈은 왜 그녀를 동생이라고 거짓말하는 걸까요? 민정의 가슴 속에서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민정은 그 생각을 애써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직감은 이미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출장에서 돌아온 다음 주부터 수진의 방문이 더욱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녁 시간에만 왔던 수진이 이제는 낮에도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화요일 오후 2시경 민정이 빨래를 널고 있을 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문을 열어보니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케이크 박스를 들고 있었죠. 수진 씨, 어떡해. 카페에서 케이크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요. 오빠가 좋아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수진이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처럼 편안하게 말이죠.
민정은 수진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수진은 신발을 벗을 때도 거실로 향할 때도 전혀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처음 온 집이라면 보일 법한 조심스러움이 전혀 없었거든요. 오빠는 언제 들어와요? 수진이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보통 6시 반쯤 와요. 아, 그럼 좀 기다려도 될까요? 오빠 얼굴 보고 가고 싶어서요. 수진의 말에 민정은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진짜 동생이라면 오빠의 퇴근 시간쯤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럼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민정이 주방으로 향했을 때 수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형님,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네, 안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런데 수진은 민정이 알려준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집 구조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다른 방향으로 향했거든요. 민정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이 집에 온 건 이번이 2번째인데 어떻게 화장실 위치를 알고 있는 걸까요? 잠시 후 수진이 나왔을 때 민정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화장실 찾는데 어려움 없으셨죠? 네, 금방 찾았어요. 수진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수진이 이 집에 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민정은 수진에게 차를 내어주면서 계속 관찰했습니다. 수진은 거실에 앉아서도 마치 자신의 집처럼 편안하게 행동했습니다. 리모컨의 위치도 알고 있었고, 심지어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기도 했죠. 형님, 이 소파 정말 편하네요. 수진이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기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오래된 소파인데 아직 쓸만해요. 오빠가 여기서 TV 많이 보죠? 이 자리가 제일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수진의 말에 민정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수진이 앉은 자리는 정확히 재훈이 평소 앉는 자리였거든요. 처음 온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그냥 추측이에요. 남자들은 보통 TV가 잘 보이는 자리를 좋아하잖아요. 수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정은 더 많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은 집안의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휴지통의 위치, 컵이 있는 찬장, 심지어 재훈이 평소 사용하는 슬리퍼까지 말이죠. 형님, 혹시 담요 하나 빌릴 수 있을까요? 좀 쌀쌀해서요. 네, 잠깐만요. 민정이 담요를 가져오려 하자 수진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아, 제가 가져올게요. 침실 옷장에 있죠? 민정은 깜짝 놀라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침실 옷장에 담요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 그냥. 보통 그런 데 있잖아요. 수진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민정은 확신했습니다. 수진이 이 집에 여러 번 와본 적이 있다는 걸 말이죠. 그것도 민정이 없을 때 말입니다. 오후 4시쯤 수진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형님, 저 잠깐 카페에 다녀올게요. 직원이 연락이 와서요. 금방 올게요. 수진이 급하게 나간 후 민정은 집안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수진이 뭔가 가져갔거나 만진 흔적이 있을까 해서요. 그런데 거실 테이블 위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재훈의 지갑이 놓여 있었는데 그 옆에 머리카락 한 올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이었는데 민정의 것보다 훨씬 길고 색깔도 달랐습니다. 민정은 그 머리카락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수진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재훈의 지갑 근처에서 뭘 했길래 머리카락이 떨어진 걸까요? 민정은 재훈의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평소와 별다른 차이는 없어 보였는데, 그런데 사진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민정과 재훈의 결혼사진 뒤에 다른 사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작은 사진이라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젊은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정은 그 사진을 빼내려 했지만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민정은 급하게 지갑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수진과 재훈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 말이죠. 형님 다녀왔어요. 수진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이제 그 밝은 미소가 가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반 재훈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왔구나. 재훈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정이 집에 왔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톤이었죠. 오빠, 케이크 가져왔어요. 수진이 달려가듯 재훈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정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렇게 친밀한 모습이 정말 남매 사이의 것일까요? 저녁을 먹는 동안 민정은 재훈과 수진의 대화를 유심히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일상에 대해 너무나도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만난 남매치고는 너무 친밀했죠. 오빠 어제 늦게 들어왔죠? 불 켜진 거 봤어요. 수진의 말에 민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이 어떻게 재훈이 어제 늦게 들어온 걸 알까요? 그리고 불 켜진 거를 봤다는 건 수진이 이 근처에서 재훈을 지켜보고 있다는 뜻일까요? 그날 밤 수진이 돌아간 후 민정은 재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수진이가 우리 집에 혼자 온 적 있어? 왜 그런 걸 물어? 재훈이 갑자기 경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집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처음 왔을 때 구경했잖아. 재훈의 대답은 여전히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입니다. 수진의 방문이 일상이 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정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우연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재훈이 수진과 저녁을 먹고 돌아왔는데 평소와 달리 조금 취한 상태였습니다. 여보, 괜찮아? 민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수진이가 술을 권해서 조금 마셨어. 재훈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차는 어떻게 하고 온 거야? 대리운전? 아니, 수진이가 운전해줬어. 요즘 운전 배우고 있거든. 민정은 그 말에 또 의아했습니다. 수진이 재훈의 차를 운전했다는 게 말이 될까요? 아무리 동생이라지만 말이죠.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재훈이 늦잠을 자는 동안 민정은 재훈의 차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수진이 뭔가 흔적을 남겼을지도 모르니까요. 차에 다가가자 조수석에 긴 머리카락이 몇 올 떨어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수진의 것이었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조수석이 민정의 체형에 맞게 조절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민정은 차 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룸미러 근처에서 작은 검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민정이 그 상자를 자세히 보니 작은 렌즈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블랙박스였습니다. 민정은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블랙박스라면 재훈과 수진이 차 안에서 나눈 대화들이 모두 녹화되어 있을 거였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민정은 결혼 전에 컴퓨터 관련 일을 한 적이 있어서 디지털 기기에는 어느 정도 익숙했지만 블랙박스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민정은 일단 블랙박스의 모델명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인터넷으로 사용법을 찾아봤습니다. SD카드에 저장되는구나. 민정은 사용법을 익히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훈이 집에 있는 동안에는 차에 접근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기회는 일주일 후에 찾아왔습니다. 재훈이 회사 체육대회로 하루 종일 집을 비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올 거야. 회식도 있고. 재훈이 토요일 아침 일찍 나가며 말했습니다. 재훈이 떠난 후 민정은
곧바로 차고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이번이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차 문을 열고 블랙박스에 다가갔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대로 SD카드를 빼내려 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침착하자 민정아. 민정은 스스로를 달래며 천천히 작업했습니다. 결혼 전 회사에서 컴퓨터 관련 업무를 할 때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때 배운 꼼꼼함과 인내심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었죠. 드디어 SD카드를 빼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민정은 급하게 집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SD카드를 넣자 수많은 동영상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는데 최근 한 달간의 파일들이 보였습니다. 민정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 파일들 속에 재훈과 수진의 진실이 담겨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파일을 열려니 망설여졌습니다. 정말 보고 싶은 걸까요? 만약 정말로 재훈이 자신을 배신했다면 그 증거를 직접 보는 것을 견딜 수 있을까요? 민정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런 애매한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는 없었거든요.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재훈의 차 내부가 나타났습니다. 운전석에는 재훈이, 조수석에는 민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마트에 같이 갔을 때의 영상이었죠. 별거 아니네. 민정은 안도하며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파일에서 민정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있는 건 민정이 아니라 수진이었습니다. 오빠, 형님이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 화면 속에서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조심하면 돼. 재훈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정은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훈과 수진이 손을 잡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것도 민정을 속이고 있다는 대화를 나누면서 말이죠. 형님한테 미안하긴 한데.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할 거 없어. 우리 사이는 원래부터 특별했잖아. 재훈의 대답에 민정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특별한 사이라니 대체 무슨 뜻일까요? 민정은 더 이상 영상을 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5년을 이렇게 속여왔다는 거야? 민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재훈의 거짓말을 의심하면서도 끝까지 믿어주려 했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민정은 다른 파일들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파일을 열었을 때 민정은 더욱 경악했습니다. 재훈과 수진이 카페 앞에서 포옹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나고 있었구나. 민정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은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재훈은 수진과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네 번째 파일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형님이 언제쯤 눈치챌까? 수진이 물었습니다. 글쎄, 워낙 순진해서. 당분간은 괜찮을 거야. 재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정은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자신이 순진하다고, 바보 같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민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냉정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우롱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정은 모든 파일을 별도로 복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SD카드를 다시 블랙박스에 넣었습니다. 재훈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날 저녁 재훈이 돌아왔을 때 민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맞이했습니다. 체육대회 어땠어? 재미있었어. 그런데 좀 피곤하네. 재훈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민정은 재훈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 순간 민정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재훈이 모르는 능력이 있다는 걸 말이죠.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그 능력을 이제 사용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민정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평범한 주부였지만 속으로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결혼 전 민정은 IT 회사에서 시스템 분석가로 일했었습니다. 복잡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일이 주 업무였죠. 결혼 후에는 그 능력을 완전히 봉인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화요일 오후 재훈이 출근한 사이 민정은 다시 블랙박스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체계적으로 접근했죠. 민정은 먼저 엑셀 파일을 만들어 날짜별, 시간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재훈과 수진이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1월 15일 오후 3시 카페 앞에서 포옹. 1월 20일 저녁 8시 차 안에서 10분간 대화. 1월 23일 오후 5시 손잡고 대화. 데이터가 쌓일수록 민정의 가슴은 아팠지만 동시에 분노도 커져갔습니다. 재훈과 수진이 만난 횟수가 민정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그런데 5번째 파일을 확인하던 중 민정은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제 진짜로 같이 살 생각해 봐야겠어. 화면 속에서 재훈이 말했습니다. 정말? 하지만 형님은 어떻게 해? 수진이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이혼할 거야. 어차피 우리 사이는 예전부터 식었어. 민정은 그 말을 듣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재훈이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언제부터? 수진이 물었습니다. 한 3년 전부터. 그때부터 너만 생각했어. 3년이나. 민정은 중얼거렸습니다. 3년 전부터 재훈의 마음이 떠났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이혼하려면 재산 분할이 문제야. 재훈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집이랑 예금이 얼마나 돼? 집값이 4억 정도 되고 예금도 좀 있어. 반반으로 나누면 민정이가 꽤 많이 가져갈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방법이 있어. 민정이 명의로 된 통장들을 미리 정리해 두는 거야. 민정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재훈이 자신의 재산을 빼돌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미 몇 개는 정리했어. 민정이는 돈에 관심이 없어서 통장 관리를 내가 하거든. 재훈의 말에 민정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을 믿고 통장 관리를 맡겼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민정은 즉시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결혼 후 거의 확인하지 않았던 통장들을 하나씩 확인해 봤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원래 있던 예금의 절반 이상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했다니. 민정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능력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 전 회사에서 사기 사건을 분석할 때의 그 예리함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민정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남은 예금들을 다른 은행으로 이체했습니다. 재훈이 모르는 계좌를 새로 만들어서 말이죠. 그리고 집안에서 재훈의 서류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은 중요한 서류들을 서재의 금고에 보관했는데 비밀번호를 민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금고를 열어보니 예상대로였습니다. 여러 은행의 통장들과 투자 관련 서류들이 있었는데 민정이 모르는 계좌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것도. 언제 만든 거야? 민정은 하나씩 확인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죠.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은 수진 명의의 통장이었습니다. 재훈이 수진 앞으로 꾸준히 돈을 송금한 기록이 있었거든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민정은 계산해 봤습니다. 1년 넘게 꾸준히 송금했다면
총 3천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내가 생활비를 아껴 쓰는 동안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민정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차갑고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했죠. 민정은 재훈의 컴퓨터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쉽게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재훈이 항상 같은 패턴을 사용했거든요. 컴퓨터 안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수진과 주고받은 이메일들, 함께 찍은 사진들, 심지어 여행 계획까지 있었습니다. 제주도 3박 4일. 언제 다녀온 거야? 민정은 사진들을 보며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작년 회사 워크숍이라며 제주도에 간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수진과의 여행이었던 거였습니다. 민정은 모든 파일을 복사해서 별도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재훈이 눈치채지 못하게 원래대로 정리해뒀죠. 그날 저녁 재훈이 돌아왔을 때 민정은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오늘 어땠어? 그냥 그저 그래. 그런데 수진이가 감기에 걸렸대. 내일 병원에 같이 가야겠어. 재훈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수진의 생일이라는 걸 말이죠. 컴퓨터에서 선물 주문 내역을 봤거든요. 그래, 많이 아파? 응, 좀 심한 것 같아. 재훈이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민정은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알았으니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였습니다. 여보, 나도 내일 언니 만나러 나갈 예정이야. 그래, 좋겠네. 재훈이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민정이 없으면 더 자유롭게 수진과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재훈은 몰랐습니다. 민정이 내일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그날 밤 민정은 잠들지 않고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결혼 전의 실력을 완전히 되찾은 민정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끝장을 볼 시간이야. 민정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15년간 쌓인 거짓말의 탑이 무너질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재훈을 배웅했습니다. 수진이 병문안 잘하고 와. 응, 고마워. 너도 언니랑 좋은 시간 보내. 재훈이 나간 후 민정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수진의 생일이었고 재훈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민정은 먼저 재훈이 자주 가는 보석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훈 고객이 어제 주문한 목걸이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요. 아, 네. 확인해 드릴게요. 이수진님 성함으로 포장 완료되었습니다. 역시 나였습니다. 민정은 차분하게 물어봤습니다. 가격이 얼마였죠? 영수증을 잃어버려서요. 300만 원입니다. 민정은 전화를 끊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의 결혼 기념일에는 꽃 한 송이 사주지 않던 남편이 내연녀에게는 300만 원짜리 목걸이를 선물하다니요. 하지만 이것도 모두 증거였습니다. 민정은 보석상에 가서 영수증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재훈의 부인이라고 하니 흔쾌히 발급해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훈과 수진이 자주 만나는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본 곳이었죠. 안녕하세요. 혹시 박재훈 님이 오늘 예약하신 게 있나요? 직원이 확인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저녁 7시에 2분 예약되어 있습니다. 민정은 그 레스토랑 맞은편 카페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의 장면도 모두 지켜볼 계획이었거든요. 오후 5시 민정은 미리 준비해둔 소형 카메라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예전 회사에서 조사 업무를 할 때 사용하던 장비였죠. 결혼 후 창고에 묻어두었던 것들을 다시 꺼낸 것이었습니다. 6시 반경 민정은 카페에서 레스토랑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재훈의 차가 나타났습니다. 재훈이 내리더니 수진을 맞으러 갔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나왔는데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수진의 허리에 손을 올리며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민정은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완벽한 증거 사진이네. 민정은 속으로 만족했습니다. 1시간 후 민정은 레스토랑 내부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핑계로 들어가서 재훈과 수진의 테이블을 확인했죠.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수진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민정은 몰래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화질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9시경 두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나왔습니다. 민정은 멀찍이 따라가며 계속 감시했습니다. 재훈과 수진은 수진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문을 닫고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창문으로 보이는 그림자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민정은 11시까지 기다렸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재훈은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올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온 민정은 오늘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보석상 영수증, 레스토랑 사진들, 동영상 파일들까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기 위한 준비였죠. 민정은 인터넷으로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재훈이 들어왔습니다. 늦었네. 수진이가 많이 아팠어? 민정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좀 심했어. 병원에서 링거도 맞고 왔어. 재훈이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 고생했네. 민정은 재훈의 목에서 향수 냄새가 나는 걸 눈치챘습니다. 수진이 뿌리는 향수였죠. 하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이제 며칠만 더 기다리면 모든 준비가 완료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정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화로 간단히 상황은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민정은 준비해 온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진들, 금융거래 내역, 이메일 내용까지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들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하셨네요. 이 정도면 위자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겠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재산과 불륜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이 경우에는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은밀하게 재산을 빼돌린 증거가 있으니 오히려 유리할 겁니다. 은닉 재산까지 찾아내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친 민정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실행에 옮길 일만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정은 재훈에게 자연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수진이도 불러서 같이 저녁 먹을까? 그동안 병문안도 못 갔는데. 재훈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굳이. 수진이는 아직 몸이 안 좋은데. 그래도 가족인데 챙겨야지. 내가 직접 요리해서 대접하고 싶어. 민정의 제안에 재훈은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내가 수진이한테 물어볼게. 응, 토요일 저녁 어때? 민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차가운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토요일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15년간 쌓인 거짓말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날 말이죠. 민정은 그날 밤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준비되었고 변호사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방만 남았습니다. 토요일이 기다려지네. 민정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5시 민정은 정성스럽게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가족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식탁 한쪽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담긴 파일이었죠. 6시 반, 재훈과 수진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몸이 안 좋은데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수진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목에는 사흘 전 받은 300만 원짜리 목걸이를 하고 있었죠. 별 말씀을요. 가족인데 당연하죠. 민정이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재훈과 수진은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그들의 모든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수진 씨, 그 목걸이 정말 예쁘네요. 어디서 사신 거예요? 민정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잠깐 당황했지만 이내 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친구가 생일 선물로 줬어요. 생일이 언제셨어요? 지난 화요일이었어요. 민정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수진이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재훈아, 수진이 생일인 줄 알았으면 미리 말하지. 우리가 뭐라도 준비했을 텐데. 재훈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갑자기 알게 돼서. 갑자기요? 동생 생일을 갑자기 안다는 게 말이 돼요? 민정의 목소리가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아, 그게 연락이 안 되다가. 재훈이 횡설수설했습니다. 민정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 정말 재훈이의 동생이 맞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진과 재훈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왜 그런 걸 물으시는 거예요? 수진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재혼하신 게 3년 전이라고 했는데, 그럼 수진 씨는 작년까지 어디서 살았던 거예요? 민정의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그건 친척집에서. 수진이 머뭇거렸습니다. 어느 친척집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민정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재훈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민정아, 왜 이런 걸 따져 묻는 거야? 따져 묻는다고요? 민정이 재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동생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궁금한 게 당연하지 않나요?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민정은 일어나서 식탁 위에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민정이 파일을 열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사진이 하나 있는데 보시겠어요? 민정이 꺼낸 건 재훈과 수진이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화요일 저녁 수진 씨 생일날 찍힌 사진이에요. 남매가 저렇게 손을 잡나요? 민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날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재훈이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민정아,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를 미행했다는 거야? 미행이라고 하시네요. 민정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민정이 꺼낸 건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들이었습니다. 재훈과 수진이 차 안에서 포옹하는 장면, 손을 잡는 장면들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이건 어디서? 재훈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 차의 블랙박스예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동생이라면서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시다니. 민정이 더 많은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이 수진 씨 명의로 송금한 통장 내역이에요. 한 달에 200만 원씩, 총 3,200만 원. 동생한테 용돈 치고는 너무 많지 않나요? 재훈과 수진은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있네요. 민정이 꺼낸 건 보석상 영수증이었습니다. 300만 원짜리 목걸이. 수진 씨가 지금 차고 있는 그 목걸이 말이에요. 친구가 선물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제 남편이 사준 거였네요. 수진이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당황했습니다. 민정은 계속해서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제주도 여행 사진들,
이메일 내용들, 카페에서 찍힌 사진들까지. 이제 말해보세요. 수진 씨가 정말 재훈이의 동생인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훈이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민정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15년을 속이고 제 재산을 빼돌리고 내연녀를 집까지 데려와서 저를 조롱했는데 미안하다고 끝인가요? 민정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이혼 소장이에요. 이미 변호사와 상담도 끝났고 위자료 청구 준비도 마쳤어요. 재훈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정아, 잠깐만. 잠깐이라고요? 3년 동안 이혼 계획을 세우고 제 재산을 빼돌린 당신이 저한테 잠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정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컴퓨터에 저장해둔 이메일도 다 봤어요. 저를 순진하다고 비웃으며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지 내기까지 했더군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저희가. 입 닥치세요. 민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한테 형님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어요. 이제 그만 나가세요. 민정아, 일단 진정하고 얘기해보자. 재훈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저는 이미 충분히 진정했어요. 한 달 동안 이 모든 걸 준비하면서 말이에요. 민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하고 얌전한 주부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우며 모든 상황을 장악하고 있는 강인한 여성이었죠.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요. 저를 바보로 만들면서 즐거우셨겠네요. 민정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게임은 끝났어요. 진짜 바보가 누구인지 이제 알겠죠? 재훈과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순진한 민정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본 차가운 여성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죠. 저는 먼저 가볼게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급하게 나갔습니다. 그제야 재훈과 민정이 단둘이 남았습니다. 재훈은 소파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죠. 민정아, 정말 미안해. 재훈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민정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15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게 다 거짓말은 아니었어. 15년이라고 하셨나요? 민정이 재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다는 뜻이네요. 무슨 소리야? 수진이와 만난 지 3년이라고 했죠?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본 결과는 다르더군요. 민정이 마지막 파일을 꺼냈습니다. 수진이의 카페 임대차 계약서예요. 사업자 등록증도 있고요. 5년 전부터 그 카페를 운영했더군요. 재훈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의 신용카드 내역이에요. 5년 전부터 그 카페에서 지출한 기록들이 있어요. 민정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결국 저와 결혼한 지 10년 만에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거네요. 재훈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에게는 아직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재훈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바람 피우는 걸 말이에요. 5년 전부터 느끼고 있었어요. 민정이 창가로 가서 바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모른 척 했는지 아세요? 재훈이 묻지 않았지만 민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랑했거든요. 당신을. 민정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섞였습니다. 결혼 10년 차에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걸 아내가 모를 리 없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고 향수 냄새가 바뀌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자고. 민정이 뒤돌아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정신 차리고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민정아.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집까지 데려와서 동생이라고 소개하다니.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든 거예요.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당신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오히려 저를 더 우롱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재훈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라고요? 민정이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5년 동안 매일매일이 기회였어요. 당신은 그 기회들을 모두 차버렸고요. 민정이 이혼 서류를 재훈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민정아, 정말 안 돼.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재훈이 울먹였습니다. 다시 시작이라고요? 누구와요? 저와요? 아니면 수진이와요? 민정의 질문에 재훈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선택했어요. 5년 전의 말이에요. 민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선택했어요. 이런 거짓말 속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재훈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위자료가 8천만 원? 변호사가 1억까지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줄여달라고 했어요. 민정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1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완전히 망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재훈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정이 얼마나 관대한 사람인지를 말이죠. 자신은 그런 사람을 배신한 거였습니다. 민정아, 정말 미안해. 재훈이 서명을 하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수진이한테 하세요. 이제 당신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니까. 민정이 서류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재훈이 나간 후 민정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가슴에 있던 돌멩이를 빼낸 것 같았거든요. 민정은 결혼 전 자신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여성이었죠. 결혼 생활 동안 그 모습을 잃어버렸지만 이제 다시 찾았습니다. 며칠 후 민정은 예전 회사 동료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민정아, 우리 회사에서 일할 생각 없어? 시스템 분석가 자리가 하나 났는데. 민정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민정은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실력은 그대로였고 오히려 인생 경험이 더해져서 더 뛰어난 분석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수진의 카페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카페 문에는 임시 휴업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민정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그들도 행복하지 못했던 거네요. 거짓말 위에 세워진 관계는 오래갈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정은 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후회 안 해? 언니가 물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나 후회돼. 민정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동생 맞네. 원래 이렇게 당당한 아이였는데. 언니가 뿌듯해했습니다. 민정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거짓말과 배신이 없는 진실한 삶을 말이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속이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거라는 걸.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는 걸 말이죠. 세상에는 민정처럼 조용히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아파도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진실 속에서 사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배신한다면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용기를 내어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